그러면 우리 VC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저희 운용사의 투자 심사역을 한번 만나고 나면 오매불만 기다리시죠. 그런데 다들 그러세요. 우리는 적절하게 표현도 잘한 것 같고 우리 회사를 잘 소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회신이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저희 투자 심사역들이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텀을 두고 평상시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투자 심의를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집중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투자 심사역당 한 6개에서 한 7개 기업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6개에서 한 7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은 투자의 막바지 단계인 기업들도 있고 어떠한 기업들은 투자의 초기 기업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개별 사업 검토를 하면서 투자 대상 실사를 한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계약서를 써서 투자를 하는 그 기간까지가 빠르면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첫 달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사업체, 공장 방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한 2-3번 정도 저희가 듣죠. 그런 다음 저희 펀드라든지 투자조합의 주 목적에 맞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에 오셔서 IR 활동도 하신 다음 그런 다음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저희가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 계약서 작성을 한 다음에 법무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돈을, 투자금을 쏘는 행위까지가 빠르면 3개월이고요. 길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투자자들을 한 군데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투자 라운드, 투자를 하는 이 라운드가 열리게 되면 저희 말고 다른 투자자들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모든 컨디션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기간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조바심을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부터 검토, 실사, 최종 투자 결정까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또 다른 투자 활동이 이어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주총회도 하면서 3년에서 한 4년, 5년 내에 여러분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도와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벤처캐피탈 투자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 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어떠한 운용사가 어떠한 펀드, 어떠한 투자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국벤처투자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투자 전문 운용기관입니다. 저희도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펀드 출자 사업에 저희도 지원을 해서 펀드에 선정이 되면 그 펀드를 저희가 결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국벤처투자 알림마당이나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어떠한 운용사가 어떠한 투자조합, 어떠한 펀드를 가지고 있고 그 펀드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 농업과 광고 마케팅 투자조합이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어떠한 대표님이 저를 이제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저희 회사는요,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스포츠 산업에 저희는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 펀드라든지 광고 마케팅 투자조합의 주목적 사항에 맞지가 않게 되면 그 대표님이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용사에서 어떠한 펀드를, 어떠한 투자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요 한국벤처투자 자료실에 가시면 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용사를 만나시는 거, 요 부분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투자 포지션에서 저희가 IR, 사업계획서, 회사 소개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충분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개별 아이템의 독창성이나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실 때 발견과 발명, 요 2가지를 조금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은 오인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는 특허도 출원되어 있고요, 상표권도 있고요, 지식재산권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한 라이센스가 있다고 저희가 회사에 꼭 투자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결국 발견이란 이 워딩 자체를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디텍팅하는 거고요. 발명은 전에 없던 물건이나 방법 따위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발견도 좋고 발명도 좋고 이 2가지를 혼용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사업 구조 내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발명했던 이 아이템들이 얼마만큼 수익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요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더 적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어프로치 하시거나 제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투자 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타의 다른 그 기업체 대표님들께서 우리는 밸류에이션 200억으로 투자 받았어, 우리는 500억으로 투자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란 부분은 투자자와 지분 관계에 있어서 가안으로 형성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지 그 기업이 꼭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식을 공개시장에 매도를 하거나 팔아야지 수익 실현이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설명을 하고 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표현을 했지만 마지막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안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선 주식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면 전환권과 상환권이 포함된 우선 주식의 형태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환권은 무엇이고 상환권은 무엇이고 연복리는 얼마가 되고 계약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 인적 구성들, 소송에 대한 내용들, 실제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총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4페이지가 우리 투자에 대해서 모든 서머리를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물론 인지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저희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막연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강하게 내밀 수 있는 창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계속 공격이나 아니면 질문을 하실 때 방패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과 방패를 조금은 더 겸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ESG와 스타트업의 상관관계. 여러분들 아마 ESG 관련된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 3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ESG라고 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두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코비드19 이후에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 ESG에 대해서 필수 요소들을 많이 부각하고 저희한테 어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중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짚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서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는 것도 맞는데 ESG 부분에 있어서도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그래도 주요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ESG라는 부분이
그 ESG 경영 구상과 함께 이 비재무적, 재무적 기업의 가치를 강화하는 부분은 맞는데 ESG에 대해서 성과 우수 기업들이 꼭 경영적인 부분으로 좋은 톱니바퀴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대되는 것과 여러분들의 결과적으로 이런 경영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약간 상반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1년 내지 3년 이내에 경영활동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항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자조합, 펀드에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요를 하고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물론 ESG를 포괄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조금 신경을 써라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감안하는 부분은 기업의 성장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 뭐 사회라든지 지배구조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환경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재무적인 성과 판단 기준 그리고 ESG 경영 전략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항목을 의미하는데 글로벌 ESG 트렌드를 보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또한 이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포괄하면서 그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제 입법을 대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ESG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저는 약간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ESG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 ESG를 왜 두었냐면 ESG 벤처 투자 표준 기법, 표준 가이드라인이 작년 여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저희 같은 운용사나 모태펀드 운용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기업의 아이템과 성장성과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ESG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펀드, 투자조합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ESG, 임팩트,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조합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ESG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조합도 여러 가지의 주목적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 ESG 펀드, 투자조합에 투자를 받길 원하신다면 이 부분이 메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거나 투자에 감안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한 꼭지나 한 장, 두 장 정도는 이 ESG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모태펀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시면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준비하신 아이템들이 조금은 우리가 부합한다라는 거를 빼먹지 마시고 한 꼭지 정도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ESG 벤처 투자 프로세스 및 그 투자 심사할 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적법하게 ESG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사항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빼먹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마을 운동할 때는 일단은 성장과 우리가 붐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환경오염, 뭐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딥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으로 요 ESG 경영 전략으로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1시간여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IR 자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예비 기업, 초기 기업일 경우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이템과 성장성, 수익성, 영업성을 가지고 한 꼭지는 아이템 분석, 한 꼭지는 재무 분석, 요 두 가지의 페라그래프로 여러분들의 IR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IR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터파티, 투자자나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시냐에 따라서 IR 자료가 조금은 바뀌셔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피칭이든 어떠한 데모데이든 어떠한 IR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10분 발휘하시면 저희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을 손잡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회현대은행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조금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참 고마움을 느끼고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동시에 같이 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못 드린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운용사 통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첫 시작을 하셨으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운용사나 저희 심사역들도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